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2020년 2월 3일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꽉 짓누르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우한 폐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아침에 있던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네. 2월 6일부로 2월 6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 네. 일핀데 부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네. 전면 가동 중단을 해야 된다. 왜요? 중국에서 오는 부품들이 예. 그 부품 생산 공장들의 가동 중단을 해가지고 그때 재고가 바닥이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전에 뭐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이끌었던 대일 경제 전쟁 얘기할 때 불화수소 얘기 나오고 했던 거는 뭐 조그만 거였고 지금 이제는 이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임박한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뉴스인 것 같더라고요. 야, 큰일이네. 왜요? 그럼 자동차 그러면 현대하고 기아는 그러면 올스톱입니까? 네, 올스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보면은 자동차에 1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이 요즘은 그냥 덩어리채도 나거든요. 보면 부품이 묶여져 가지고 이제 부분 이제 조합이 돼서 이제 하여튼 알겠고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렇게 보면은 현대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을 경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가 있습니다만은 현대 기아가 올스톱 되게 되면은 경제는 그야말로 폭삭 내려앉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산업자원부하고 물어봤더니 실태 파악이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요? 실태 파악이 어렵다. 아니 내일 모레라며. 이제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차에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이제 산자부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부처가 파악하는 거 있습니까? 청와대가 파악하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여쭤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안 보이시는데 바쁘신 일이 무슨 얘기예요?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본에 그 당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문제 때 보면은 그야말로 본인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죽창 들고 싸우자 단수면만 때려잡자. 거북선 했지. 했지. 그다음에 이 호남 군민들과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을 때려잡고 그랬던 분이 어디 가셨어요? 그때는 이랬죠. 위기를 우리가 국가라는 건 큰 틀에서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인 거죠. 위기 관리. 그럼 작은 위기들은 가라앉히고 진짜 몰아쳐올 큰 위기들 이런 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국가 관리해야 될. 근데 있지도 않은 위기를 만들어서 일본과 경제 전쟁하겠다고 죽창 들고 일어나자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 놈들은 친일 세력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라고 자화자찬했습니까? 서희와 이순신을 합친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는 북한과 평화경제, 북한과 손을 잡고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잠잠하네. 아무 얘기도 못하고. 좋아요. 그러면 현대 기아 자동차는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지금 위기 공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불현듯 제 머릿속은 왜 이게 생각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내송송 구멍탑. 광우병 때 이 친구들이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떠오르는데 갑자기 뭐요? 판도라. 이분이 판도라 하나 보고서 지난 70년 동안 50년 동안 우리 개발해가지고 핵 개발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서 단 한 번도 안전 사고도 없었던 자기 체코 가서 얘기했잖아. 지금 또 무슨 영국에다 원자로 팔려고 그런다며. 그런데 판도라 영화 보고서 원자로 녹아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과도한 불안과 위기감으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때려 부수고 계신 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 공포를 갖다가 좀 하는데 마침 보니까 이제 우한 폐렴 이게 처음 났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좀 문재인 대통령이 20 며칠이던가요? 1월 26일 첫 메시지를 냈어요. 아니 직접 본인이 이제 얼굴을 나타낸 건 그 다음 날일 겁니다. 28일입니다. 그때 보면 검진소인가 방역소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보면 악수도 안 했대요. 악수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겁이 많어? 전 그게 더 겁이 났어요. 예전에 보면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노 마스크로 갔습니다. 일일이 격려 다 했습니다.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보면은 미리 다 소전에 다 소독하겠죠. 그러고 와서
가서 오히려 보면 격려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겁이 나서 마스크를 쓰고 갖다 그 뭐 손 안 잡는 걸 갖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니 기억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저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습니다. 유경수 여사 보면 저 성나사로 마을이나 저쪽 소록도 가서 손 다 만졌어요. 그러니까. 악수했습니다. 맨손으로.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이 먼저 위기를 갖다 조성하고 공포를 조성하는데 국민들 보러는 뭐 위기와 공포에 빠지지 말라며. 그러니까 1월 26일 날 네. 그것도 뭐 설날 잘 즐기시면서 네. 짧은 대국민 메시지를 했는데 그 말이 네. 정부를 믿고 네.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라. 이게 뭐 판도라 할아버지가 할 얘기인가요 이게? 판도라 가지고 지금 원전 때려잡고 있는 분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아니 그리고 또 하나 그들 좌파들이 주장해왔던 뇌송송 구목탕 그 얘기했던 그 힘의 바탕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할 말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네. 1월 30일 날 예. 이제 뭐 병원 갔다가 이제 종합점검회의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 핵심이 뭐냐? 예. 가짜 뉴스를 막아라. 그래요? 아니, 자기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지금 원전 다 때려잡고 좀 무슨 뭐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에 도쿄올림픽 가지 말라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아니 그 하나만 더 네. 아니 2016년 가을에 그 가짜 뉴스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그 좌파들이 와글와글해서 현직 대통령 목 자르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무슨 가짜 뉴스를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재미 본 놈이 가짜 뉴스 제일 겁나는 거다. 맞아. 뭐라고 그랬어요, 참? 아 이게 이 사람 진짜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네. 바이러스뿐만 아닙니다. 네. 과도한 불안감, 네.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요. 아니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 판도라. 아니 판도라고 뭐가네. 네, 일본하고 말이야 뭐 있지도 않은 걸 막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죽인다 그러고 맞서 싸우자 죽창 들고. 아니 이제 열받네. 특별히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불신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네. 조장하는 네.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은 네.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재인 반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했구나. 그리고 네. 지금 가짜 뉴스라고 그러면서 또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무슨 가짜 뉴스 나온 게 뭐가 있어? 지금 언론을 통해 정부가 가짜 뉴스였다고 얘기하는 건 다 정부 발 가짜 뉴스인 거예요. 자, 정부에서 천안 아산으로 우한 교민들을 데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쓴 거야 기자들이. 네. 네. 그걸 썼더니 천안에 있는 뭐 사람들이 천안 안 된다 그러니까 아산 진천으로 갔는데 네. 그게 가짜 뉴스입니까? 기자 언론이 만들어낸 정부의 우왕좌왕이 빚어낸 혼선인 것이지. 그렇죠.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왜 그 앞서도 말씀 아니 기자들이 아무리 미리 사전 배포한 거 아니에요? 엠바고 자료를.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쓴 것뿐인데. 그리고 저 구호하러 가는 네. 그 비행기 4대 간다. 이틀간 뭐 4대가 뭐 왕복 뭐 하고 했다는데 중국에서 한 대만 보내 밤에 그것도.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진 게 네. 가짜 뉴스 때문에 뒤집어졌습니까? 아, 네 알았다. 지금 그 팩트 자체는 그 팩트만 넣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4대 보내기로 했는데 저쪽에 한 대만 보내라.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보내라. 뭐 결국 2대가 왔죠. 그 대목에 대해서 문제는 황태순 TV를 비롯한 이런 유튜브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눈치 보기. 심지어는 보면 청와대 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지 절대 우한 폐렴에 쓰지 마라. 중국이 노하신다. 우리는 중국 겁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는 겁 안 내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짜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설을 했잖아요. 이것이 그야말로 중국의 어떤 친중 정권의 중국 굴종적, 모화적 그런 태도에 때문에 이런 우왕좌왕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팠던가 이 친구들이. 또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 탄압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짜 뉴스 생산자. 이게 지금 일본과 있지도 않은 경제전쟁, 네. 있지도 않은 위기에 대해서 네. 갈등에 대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뭐 경제전쟁한다고 선포해가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 산업을 네. 전부 국산화하겠다. 이러면서 또 대통령이 덜렁덜렁 가지고 그러면 아니 아담 스미스의 국제 분업이라는 건 경제학의 기본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하여간 부품 산업 다 대체하겠다고 지금 막 씩씩거린 거 아닙니까? 일본에 의존.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당당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 생산 우리가 중국에서 부품 생산해서 들어오는 거 있고 완제품 생산하는 거 있지만 중국 의존 경제 안 되겠다. 네.
앞으로 생산 기지는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 트럼프가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면은 한국의 생산 기지 이전하고 하면 이런 세제 혜택 주고 뭐 하겠다. 오나 민주노총 때문에. 하여간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과 김정은 위대한 지도자 동지와 손잡고 좀 평화 경제를 하면은 중국의 의존이 모든 부품 공장은 이제 북한으로 다 옮기고 이런 얘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가짜 위기, 가짜 갈등, 가짜 공포를 먹고 살아온 지난 이 정부가 진짜 경제적 위기, 재앙이 닥쳐오니까 자기의 그 본색과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이번에 아마 지금 문재인 씨는 가슴이 탈 겁니다. 탈 건 게 지금 이제 선거 이제 무려 4.15 총선까지 이제 불과 72일 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앞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보면 자 현대 중국 부품이 없어서 현대와 기아 자동차를 갖다 못 돌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부터 그 민주노총 친구들 껐다 없습니다. 문제는 현대 기아에 납품하는 또 1차, 2차, 3차 벤더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죽어 자빠집니다. 경제 꽝꽝 얼어붙습니다. 안 그래도 홍남기 씨가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0.1 내지 0.2%포인트 경기 추락.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보면 추경 얘기까지 벌써 꺼내고 있잖아요. 홍남기의 첫 반항은 네. 괜찮다 했어요. 괜찮다. 그러다 바로 그 다음날 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보면 중국이 꽉 막힘으로써 다 돼 있고 이것이 우리한테 직격탄으로 오고 지금 민주노총 같은 애들은 껐다가 없습니다. 문제는 1차, 2차, 3차 부품 하청업체들이 죽어 자빠지면 경기 완전히 돌아섭니다. 돌아서면은 4.15 총선은 하나만 합니다. 자 이러니 지금 그러니 지금 저 김정은 지도자 동지하고 빨리 비자 방문 관광 해가지고 서훈이 빨리 보내가지고 개성 연락사무소 보내가지고 빨리 협력 시작해야지. 더 웃기는 거는 지금 문재인 씨보다 더 가슴이 좀 타고 죽어 자빠진 게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오로지 쫙 중국에다 파이프라인 되고 있는데 중국 관광과 중국의 사무역, 보따리 장사 무역 가지고 살아나가겠다고 전략을 작년에 세웠는데 이게 이렇대요. 그쪽에 북한의 이제 밀수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큰데 그게 이제 압록강 두만강이 얼어붙어서 주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올스톱이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만약에 자칫 우한 폐렴이 북한에 들어오는 순간 북한은 잘못해서 김정은 정권 오래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북한에서 뭐 폐렴이 아니고 결핵 환자로 죽는 게 뭐 지금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고질적인 병들에 더군다나 먹지도 못하는데 영양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폐렴이 들어오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뭐 버티고 치사율이 2 내지 3%인 거예요. 걸리면 100명 중에 2-3명이 죽는데 워낙 감염이 많이 되니까 이게 사망자들이 지금 300명을 중국에서 넘어서고 있는 것인데 북한은 방역 능력도 없고 국민의 면역 체계도 다 무너지고 하니까 치유 능력도 이거는 고난의 행군으로 100만에서 200만 굶어 죽었다는 게 오히려 북한은 지금 이걸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줄인 중국과의 관광, 중국의 지원을 스스로 차단한 거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가가지고서 뭐 나 해주겠다 뭐 이건 웃기는 얘기 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 지난 2018년 9.19 뭐 남북 군사 협의하고 저 문재인 대통령 더 가서 세상에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둘이 손 꼭 잡았던 그들에게 보면은 뭔가 둘 다 양쪽에 연초부터 날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뭐 기독교 교인 아닙니다. 뭐 성경은 좀 읽고 그러지만은 이럴 때 구약에 늘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정은이하고 제인이 형님한테 주는 일이 은혜인이네. 그러니까 그렇지. 교만하고 오만한 지도자. 제 민족을 무시하고 민족을 공경으로 끌어갔던 그 권력자에게 하느님의 진노가 벼락처럼 내리쳤다. 그렇습니다.